최근 삼성전자 관련 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했죠. 200조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발표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서 연간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까지 주주환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연간 정규 배당이 약 9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삼성전자 오피셜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조금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경쟁자가 뒤에서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죠. 결국 앞으로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력은 투자를 줄여서 배당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막을 만큼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에게 돌려줄 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공식 주주환원 정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하죠. 3년간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매년 약 9조 8천억 원을 정규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잉여 현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회사가 사업에서 현금을 벌고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한 다음에도 최종적으로 남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책은 공장 지을 돈을 빼서 배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하고 남은 현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3월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지급한 주주 환원, 올해 정규 배당, 그리고 기타 환원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3년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더 크다면 추가 환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특별 배당이나 추가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공식 자료를 보면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현금 배당으로 약 20조 9천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 8조 4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작업도 진행했죠.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면 시장에 존재하는 전체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한다면 주식 한 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배당을 늘릴지 자사주를 더 살지 실제로 얼마나 소각할지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죠.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에 쓴 돈이 27조 3,627억입니다. 단기 기준 역대 최대를 썼습니다. 시설 투자에도 28조를 썼어요. 이 역시 최대 수준입니다. 두 개만 합쳐도 상반기에 5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발표한 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를 합쳐서 110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을 늘리려고 투자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투자도 역대 최대인데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까지 동시에 거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뒤에서 중국이 매우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죠. CXMT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D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규모 차이는 엄청난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38% 정도, CXMT는 8%입니다. 숫자만 보면 38대 8인데 뭐가 무섭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점유율보다 올라오고 있는 속도죠. 지난해 같은 기간 CXMT의 점유율은 3%였습니다. 1년 만에 이게 8%까지 올라온 거고요. 현재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다음으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상징적인 뉴스가 나왔죠. 애플의 아이폰과 맥북에 CXMT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CXMT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아직 공급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로이터도 해당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애플과 CXMT도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 메모리를 버리고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인 거고요. 하지만 그냥 무시할 뉴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HP와 에이서 같은 PC 업체들은 이미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메모리가 중국 업체들끼리만 사용하는 제품에서 조금씩 글로벌 공급망으로 들어오려는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메모리 아직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죠? 맞습니다. 현재 CXMT는 최첨단 D램,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같은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최고급 HBM을 창신 메모리가 전부 가져간다.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른 거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메모리는 HBM만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D램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장에서 CXMT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범용 제품 시장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결국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온 기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D램에는 CXMT가 있다면 낸드에는 중국의 YMTC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9%로 1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YMTC의 점유율이 이미 1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8%였어요.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아직 크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속도가 문제인 거죠. YMTC는 현재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기존 공장 외에도 신규 생산 시설을 추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웨이퍼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예전하고는 다르다고 해요. 로이터가 인용한 업계 분석을 따르면 YMTC의 최신 낸드 구조가 일부 영역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선두 업체들과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때문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냐? 이건 아니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D램 1위 기업입니다. 상반기 삼성전자가 공시한 D램 점유율도 39% 수준이에요. 낸드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AI 메모리에서는 HBM뿐 아니라 차세대 낸드와 새로운 메모리 구조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추격을 삼성전자가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과하다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위에서는 HBM과 차세대 AI 메모리로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아래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범용 D램과 낸드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투자도 해야 되고 밑에서 쫓아오는 중국도 막아야 됩니다. 돈 쓸 곳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과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CXMT가 최근 중국 증시에 상장을 했죠. 공모 규모는 약 86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IPO였습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돈은 생산시설을 늘리고 공정을 개선하고 연구개발에 다시 투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CXMT는 상하이와 허페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생산 능력이 월 60만 장 이상의 웨이퍼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 경쟁은 싸게 만드는 중국 제품이 나온다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자본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생산 능력과 기술을 다시 키워가는 단계까지 올라온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110조 원이 넘는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를 계획한 배경을 볼 때 중국의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주환원 규모가 연간 최소 100조, 최대 200조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주에게 줘도 되는가? 저는 이 반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HBM에 투자를 해야 돼요. 차세대 D램을 개발해야 되고 낸드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파운드리에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CSMT와 YMTC가 아래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을 깎아가면서 200조를 배당한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주 환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27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였고 시설 투자도 28조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올해 전체 투자 계획도 110조 이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주환원 가능성까지 동시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건 200조냐 150조냐 100조냐 숫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필요한 투자를 전부 하고 나서도 주주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투자비를 줄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잉여 현금이 많이 남아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건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 점유율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CXMT는 D램에서 1년 만에 3%에서 8%까지 올라왔습니다.
YMTC는 낸드에서 8%에서 13%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혀지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투자입니다.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내려서 싸우는 게 답은 아니죠. 삼성전자는 결국 HBM, 고성능 D램, 차세대 낸드처럼 중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제품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주주 환원의 규모입니다. 200조는 아직 회사의 오피셜 발표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를 배당하는지, 자사주를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각하는지 공식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메모리 업황 이 사이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D램과 낸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공급 부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주주환원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좋은 업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CXMT가 D램 세계 4위까지 올라왔고 YMTC는 낸드 점유율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도 계속 늘려가고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돈을 아껴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삼성전자 뉴스에서 200조라는 숫자보다 110조를 투자하면서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투자를 줄여서 만든 배당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끝이 정해져 있는 수순일 겁니다. 반대로 중국과 싸울 돈을 충분히 쓰고 나서도 HBM과 차세대 메모리에 투자하고 그래도 현금이 남아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릴 수 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미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는 건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이 확인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돈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고도 주주의 몫을 늘릴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이 돼야 삼성전자의 다음 재평가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쫓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막상 우리가 또 차트를 쳐다보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차트의 정석 도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2권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